동거쇼! 그럼 이 작품이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가린이야? 그건 아니죠. 이퀄라 감독은 그가 지향하는 작품상을 위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는데 이번 사라자마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진입 장면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아스트랄하며 엽기적인 연출,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거부감과 난해해지는 스토리. 다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전작들에 비하면 상당히 유해졌습니다. 돌아가는 펭귄 느럼이나 유리쿠마 아라시의 경우 인물들의 행동 동기가 감독 특유의 4차원 연출로 인해 꼬이고 꼬여버려서 파악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2번은 봐야 이해가 될까 말까 했죠. 사자마이는 굳이 이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소 난잡했던 미장센은 사자마이에 들어가면서 질서정연해졌고 기승전결도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전과 비교해서 좋아졌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미장센은 질서정연해졌다 할 뿐이지 그 수는 여전하고 이 미장센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품의 재미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즉 시청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바로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분명히 단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개선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수의 미장센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쿠하라 감독의 주된 방식이고 아이덴티티니까요. 둘째로 개연성입니다. 작품의 특성상 현실을 대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작품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창작물은 창작물이니까요. 현실이라는 작들을 엄하게 들이댈 이유는 없죠. 또한 신비주의와의 과장을 내세우는 감독의 특성상 과한 현실성은 오히려 작품에 있어서 독일의 공산이 큽니다. 이 부분은 작품의 특색으로 작용하고 이는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으로 주제를 확실히 전달한다는 작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도를 넘는 대목이 몇몇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작품의 제목이자 주요 설정 중 하나이기로 한 사라잔마이와 주인공 3인방과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사라잔마이라는 게 뭡니까? 가퍼 좀비의 실코나무를 캐피에게 전해주기 위한 의식이죠. 이 의식을 실 때는 3명의 정신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비밀이 노출됩니다. 말 그대로 프로토스가 되는 거죠. 사라잔마이로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럴 때는 주인공 3인방이 사라잔마이를 통해 자신의 비밀이 노출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즈키가 아이돌 사라로 변장을 하고 있었다는 비밀을 어쩔 수 없이 들켜요. 그럼 사마는요? 엔타가 비엘색 잔뜩 드러내면서 카즈키의 입을 맞추고 카즈키가 입는 옷을 껴안고 카즈키가 쓰는 리코더를 부르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요 들키면 장난 없어요. 정신적 쇼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엔타도 그걸 알고 있기에 카즈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다시 1화로 돌아가 봅시다. 카즈키의 비밀이 폭로된 직후에 캐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サラザンマイとは身も心もつながるということですけど、知られたくない秘密もすべて共有しますけど。 사라잔마이가 정신을 공유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3명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엔타는 가파 좀비를 잡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자기 비밀이 탄로나잖아요. 카즈키한테 알리기 싫잖아요. 근데 이 사라잔마이라는 것을 고뇌 하나 없이 순순히 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접시가 눈앞에 있으니 눈이 돌아가서 까먹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방금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림도 없지. 7화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3명이 함께 축구 연습을 하는 소중한 장소를 엔타가 쿠지에 대한 질투로 더럽혔다는 비밀. 이것도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었나요?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자기가 싫은 꼴을 한번 당하면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엔타는 이것을 똑같이 당해줍니다. 아니, 무슨 기억상실 등도 아니고 전에 사라잔마이로 한번 뚝배기 깨져봤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 강제적으로 칼라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굳이 현실이라는 잣대를 창작물에 과하게 들이댈 필요는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봐도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바보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솔직히 좀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현실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기초적인 논리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디테일은 이렇게 억지스럽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도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접시가 눈앞에 있지만 이를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다.
사라자마의 주 테마와도 잘 어우러지는 일종의 강제적 폭로 게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폭로 게임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재밌는 장면이 얼마나 많을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해소는 이야기의 깊이를 한층 깊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사실 11화라는 짧은 분량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말씀드린 단점들의 경우 사자마인뿐만 아니라 전작인 돌아가는 펭귄 드럼과 유리코마 아가라시에도 존재하던 단점입니다. 특히 돌아가는 펭귄 드럼의 경우 이 문제들이 사자마인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심각했던 터라 악평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중요한 설정조차 메커핀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떡밥 관리 능력은 덤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잠시 미뤘던 부분이 있었죠. 이 정도로 불친절했던 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기승전결의 질서가 잡힌 것일까요? 일단 이쿠하라 감독의 작품의 공통점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비판에 있습니다. 수많은 미장센과 충격성의 사건, 깊은 감정 묘사로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이 이쿠하라 감독의 주된 어법입니다. 그리고 이 어법 자체는 전작들과 사자마이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는 다소 큰 차이가 나죠. 돌아가는 펭귄 드럼이나 유리크마 아라시는 인간에 대한 고찰의 중심을 둔다면 사자마이는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심경의 변화는 느긋한 비판이 아닌 직접적인 팩트 폭력을 택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신이 기존에 취하고 있던 신비주의적 스탠스와 약간의 타협을 취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11화의 막바지 부분이 이쿠하라 감독의 심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이 지난 10화 분량 동안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모두 정리하면서 이를 통해 내세우는 주장을 단 몇 마디로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말로 세 줄 요약을 했다 봐도 무방하겠죠. 원의 바깥에서 행한 사라자마이는 비밀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장면들, 특히 장면 뒤에 나오는 타이틀은 전부 11화 이전에 등장인물들이 행했던 행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욕망의 한 형태이죠.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가 언제나 밝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희망도 절망도 목숨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니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음에도 욕망을 잊는 자만이 미래를 손에 쥘 수 있으라. 욕망은 추하다. 학문에서 나오는 구체와 비견될 정도로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욕망의 자신과 그 주변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욕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욕망을 알고 자신을 알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결을 소중히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단호하게 내버리는 스탠스. 감독은 이렇게 우리에게 팩트라는 이름의 죽착을 내리고자 버립니다. 정말이지 잔혹한 얘기죠. 추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간직하라니요. 포기하지 말라니요. 이보다 더 잔혹한 찬가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사라잔마이에서 이쿠하라 쿠니코 감독은 매우 이상적인 변화를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꽤 낮아진 진입장벽, 한층 깔끔해진 연출은 그가 스타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부르는 유대 찬가가 전작들의 메시지보다도 한층 더 잔혹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 관계 자체가 간소화되고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그 관계가 욕망인가 사랑인가는 논하자는 이 작품의 취지는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못자는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